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어제 뉴욕 증시가 숨고르게 나섰는데 우리 증시는 그 여파를 맞아서 오늘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하락 종목이 매우 많은 날이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는 제조업 지수가 매우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SML의 실적 쇼크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4%대 급락을 만들었고, 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엔비디아의 HBM3E 퀄 테스트를 실패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거 언제나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진짜 기다리다가 지쳐 죽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도 기지개를 피고 우리 코스피도 조금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 지수를 본다고 하면은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렴을 하는 느낌도 있죠. 힘이 응축이 끝나가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게 방향을 아마 정할 텐데, 요거 조금 꼬아서 간다고 하면은 요 부분이나 요 부분에 추정을 했었죠, 퀀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퀀트 분석으로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도 지금 요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요만큼 남았는데 앞으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0월 30일에서 10월 31일쯤에 아마 시장에 바닥이 잡힐 구간이 있다. 10월 4일날 무슨 일이 있었죠? 금투세 회의가 있으면서 야, 이거 금투세 이제 해결되나? 금투세 리스크 사라지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그냥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끝나버렸고, 10월 11일에 뭐 결정하겠다 뭐 했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이제 지워진 상태고, 그리고 국감도 지났고 오늘 재보궐선거까지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금투세에 대한 의견을 민주당에서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음 주 어느 순간부터는 시장이 추가적으로 눌림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어이 요런 시세가 나오고 나서야 금투세 이제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뭐 이런 상태다 싶으면 이렇게 저점을 깨는 하락,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하나 저점을 깨는 움직임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언제? 아마도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중반이나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 이때까지 금투세에 대한 정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10월 말은 조금 조심해야 될 보릿고개가 아마 하나 생길 수 있다. 이거 지나면 그 다음부터보다 랠리가 쭉쭉쭉쭉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여태까지도 다 왔다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말 기간적으로나 퀀트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금투세까지의 마지막 키워드만 좀 치워지면은 아마도 우리 시장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을 못 받는 모습이에요. 제한된 자금 안에서 돌고 있고, 최근에는 바이오가 강한데 그 안에서 역시나 대장 쪽이라고 보면은 플랫폼 바이오가 대장이고, 그리고 폐질환 치료제가 오스코테 레이저틴일에 힘을 받으면서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뭐 보로노이나 샤페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등등 지아이 이노베이션도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네, 폐질환 치료제는 뭐 업사이드 크게 연다? 그런 건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가 출시를 하면서 비만 치료제가 오늘도 대장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확실히 테마 자체 수급 쏠림이 비만 치료제에 섞여 있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미가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약 바이오가 그래도 나름 짱짱해요. 지금 박스권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미국의 바이오테크랑도 연동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도 준비했으니까 잠시 뒤에 저랑 한번 맞춰보기로 하시죠. 오늘 시장 흐름 본다고 하면은 바이오가 아침에는 툭 눌렸지만 그래도 끌어당기는 모습, 강세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종일 지루한 모습만을 이어갔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간판을 찝어보고 간다고 하면은 오늘 움직임 별로 없었거든요. 원전주가 그나마도 아침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도 거래가 막 동반되는 그런 건 아니었고, 어떤 정책 모멘텀 정도였다. 그리고 로봇이나 화장품 등등등등 다 수급이 별로 붙지 않으니까 힘든 모습이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타격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힘을 못 쓰는 게 맞았고, 2차 전지도 오늘 아침에 꿈틀꿈틀은 거렸으나
기어이 힘을 잃고 그냥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오도 오늘은 뭐 HLB 그루츠라던가 블랙본 페지난 못 드셨고 비만 치료제와 진단 키트 쪽이 살짝 힘쓴 정도였다. 네, 비만 치료제는 역시나 힘을 썼고 제가 우리 VIP 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침에 요런 블루엠텍이나 나노엠텍, 대봉에르스 요런 종목들은 윗꼬리를 조심하자. 특히 인벤치질의 나이백 이런 종목까지도 윗꼬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나이백은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땡겼는데 나머지 종목들 보면 뭐죠? 아, 윗꼬리가 달렸구나.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어제 강세를 보였으니까 이렇게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팩트론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가격을 또 한번 한호가 차이로 피해가면서 투자 주의 상태만 유지하고 투자 경고는 피해가는 그런 핸들링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아, 이거 진짜 기관이 잘 만져주고 있구나. 아직은 주가가 2조 정도인데 2조보다는 기업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있나 보다. 메이저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더 매도를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펩트론의 시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는데 요거 일단 비만 치료제 재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또 비만 치료제도 이래저래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오늘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어제는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뭐 눌리는 모습 정도였고 다른 개별 종목도 그다지 재미없는 모습 정도였습니다. 그나마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포드에게 2032년까지 13조 규모의 배터리 공급 체결했다. 그러면서 파우치 배터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사마 알미늄, 율촌화학 등이 시외 강세를 보였으나 뭐 이거 그냥 눌러버리는 모습 나왔죠. 단순한 모멘텀으로는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수주 같은 걸로는요 진짜로 실적 개선세, 어떤 수요 증가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야지만 이차전지가 강세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면은 야 그래도 이제는 어떤 캐즘에 의한 하방 압력보다는 업황에 대한 개선세가 시장에 반영이 되나 보다. 그래서 꺾이기보다는 이렇게 지지 구간 정도는 그래도 지지 구간 정도는 잘 형성해 주면서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 즉 지그재그 N자 파동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차전지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트럼프 리스크라던가 3분기 실적 시즌 요거 정도 넘기면은 이차전지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이차전지를 매수하고 공략할 수 있는, 이번에는 매수하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마 조성되지 않을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을 이차전지가 한 번만 넘긴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차전지에 대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요 정도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비만 치료제 얘기를 간략하게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 위고비가 출시하자마자 품절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시각처에서는 광풍 조기 차단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또 싸지가 않아요. 공급가는 37만원인데 뭐 처방 받고 그리고 유통 마진 남기고 이래가지고 대충 한 80만원에서 90만원에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당초에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된다는 소식이 들렸던 3, 4월에는 판매가가 거의 180만원 정도로 추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나왔는데 현재 삭센다 같은 경우가 한 달에 약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매일 하루 한 번씩 주사제를 놓아야 되는데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편의성에 대한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고 아마도 위고비 같은 경우는 노보노 디스크 제품인데 일라이 닐리의 젯바운드가 출시를 하게 되면 아마도 가격 경쟁이 붙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때는 가격 조정이 살짝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위고비가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한 마케팅이 계속 지속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가격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일단 그래도 여기서도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고요. 그럼 뭐 부작용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있어요. GLP-1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늦추다 보니까 이거 마취할 때 좀 문제 생긴다. 그래서 마취를 하거나 건강검진 같은 거 하기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는 비만 치료제를 복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라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뭐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그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효과는 뭐 엄청나다고 하니까요. 위고비 같은 경우가 64주를 맞으면 거의 15%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이나 이렇게 무리를 두는 수술형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 한번 간략하게 위고비 출시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위고비 대란이 일어나면서 위고비를 유통하는 블루 엠텍이 초강세를 보였고 또 위고비가 품절 대란이 일어나서 물량이 부족하면 대체 생산할 수 있는 나노엔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원료 공급하는 대봉에르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는 강세를 보였고 어제도 강세를 보였으나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에서 오늘 이런 종목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바이오도 별로 안 셉니다. 얘네가 아침에 움직일 수는 있으나
이거 윗골이 달 가능성 높아요, 여러분. 오늘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윗골이 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봐 드리고, 비만 치료제 쪽 윗골이 달 수 있다. 그래서 보령 같은 경우는 닐라이 넬리의 제파운드에 대한 유통 이런 것들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넬리 보이고 최근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제가 라이브에서 공개 추천주로 얘기를 드렸죠. 사실은 제파운드의 유통 말고도 보령이라는 종목은 기업 가치적으로도 아직은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치매 치료제로도 부각을 받는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 인벤치 랩은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유증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하고요. D&D 파마텍이 나름대로 비만 치료제 쪽으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메세라라고 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에 기술 이전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얘가 보호예수 걸려있는 물량이 거의 50%가 넘어요. 51%로 알고 있는데 요거 아마 주가 올라갈수록 매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은 꼭 매매를 하시면서 혹시 잡혀있는 기간의 물량이 나오는지 이런 거 꼭 체크하면서 D&D 파마텍의 매매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팩토론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 만들고 있는데 유증도 걸려 있고 이래저래 뭐 블록딜도 조만간에 나올 것이고, 앞으로 뭐 에로가 나온다 뭐 한다 막 이런저런 말은 많아요. 근데 어쨌든 메이저의 선택은 수급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2배 이상 올라서 쫓아가긴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올리스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와 병용 투여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다지 매력이 있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릭스 또 대표님이 이렇게 행보를 걷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리고 또 다양하게 한다고 하면은 D&D 파마텍이 뭐 경구형, 제형 연구도 하고, 나이백도 경구형 하거든요. 근데 DXVX라는 종목도 비만 치료제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경구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 글로벌에서는 암제니 대장인데 지금 경구형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긍정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나파스 같은 경우는 패치형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리들이라고 하죠. 미세한 바늘로 비만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과연 과다 방출, 펩타이드가 입자가 되게 작기 때문에 과다 방출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인체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제나 경구형 치료제 이런 키워드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직간접적인 이런 유통주 테마적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리고 나이베 같은 경우는 위고비의 성능보다도 좋고 무엇보다 근육 감소가 없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라서 지금 어쨌든 상위 티어에서는 대장은 벡트론, 부대장은 D&D 파마텍, 그리고 인베티랩도 마이크로플루틱스라고 나름대로 에멀전 형식에서는 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 양산 체제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고 양산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개발하기에는 이미 시장의 선점 효과를 다 뺏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벤치랩 같은 경우는 당장에 좀 넘어설 고개들이 많다. 시간이 되면 차트로도 한번 얘기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게 뭐였죠? 경기 지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의 발작 버튼은 고용?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고용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유동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킬 수 있고,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소프트 랜딩, 얕은 경기 침체는 애초에 각오하고 있었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금리 인상을 하다가 동결기를 겪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기로 들어가는 와중에 인플레라는 키워드, 인플레라는 것이 자꾸 발작 버튼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경기 지표가 너무 좋거나 혹은 물가 지수가 너무 올라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플레 지수가 튀면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다시 금리 인상해야 되나? 금리 동결해야 되나? 금리 인하, 즉 시장이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라 다시 돈을 쪼이는 정책을 연준이 펼치면 시장은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케어드가 제일 무서운 건데, 어제 인플레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전망 지수가 3.0으로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멈칫멈칫하게 할 수 있는,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이 발작을 한 거고, 뭐 ASML의 실적이 안 좋아서 반도체 종목이 내려간다 뭐 한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과 포함해서 인플레 전망 지수까지도 무리수로 한번 다가왔다고 하는데, 연준 위원들은 나와서 0.25bp는 예정대로 할 거야, 이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하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것들이 확인되면서 미국 시장도 진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는 TSMC의 실적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적당한 숨고르기 정도가 나오는 건데, 미국이 숨을 고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숨 넘어갑니다. 근데 뭐 원래는 같이 숨 고르기 해야 되는데 숨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는 금투세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야 그냥 던져야겠다 이런 형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금투세가 해결되는 모습 반드시 나와야 될 거고 되도록이면 제발 이번 주말까지라도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면 진짜 의도적으로 개인 투자들의 투매를 이끄는 눌림을 기어이 뽑아낼 수도 있다. 제가 이거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어이 세 가지 조건 중에 가장 강력한 하방 시그널로 볼 수 있는 투매까지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2차 전지 박살나고 있는 상태죠. 반도체 박살나고 있죠. 화장품도 눌리고 있죠. 뭐 지금 코스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없습니다. 밸류업 주순위 뭐니 해도 갈 수 있는 종목 없어요. 삼성전자까지 박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완벽하게 쫓아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이오까지 만약에 눌러 제낀다 그러면 진짜로 셀링 나옵니다.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금투세 폐지라든 유예를 하든 그 다음에는 시장이 날아가는 개인 투자자가 못 붙게 의심가게 만들어 놓고 못 붙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시장의 흐름들 또 대응 전략을 미리미리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리스크도 생각하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지금 뭐 일본이나 대만 증시 보면은 진짜 부러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니케이 같은 경우는 눌렸다고 해도 이미 서킷 브레이커 전의 시세를 다 회복한 상태 거의 정고점 위치까지 다 왔고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우리 증시만 진짜 죽쓰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수수방관할지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리고 이건 주말에 남겨드렸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제약 업종의 지수가 우리나라도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근데 기존의 하단 박스권은 어떻게 됐죠? 미국도 하단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상단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부 다 바이오테크가 이번 주 강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요 박스만 미국에서 뚫어준다면 우리 증시의 제약바이오 업종도 박스 뚫고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약업종 지수 자체는 반도체나 2차전지나 뭐 다른 코스닥 업종 대비해서도 상당히 바닥에 깔려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뭐 시작했다 뭐 했다 이런 거 논하기보다는 더 갈 수 있다는 거 기대감 충분히 실어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다만 그제 얘기 들었듯이 진짜로 뭔가 데이터가 확보돼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들 뭔가 나올 게 있는 바이오들 대주주가 깨끗한 바이오 마지막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바이오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넬리가 나온다고 해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투기성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신나게 이 넬리가 나올 때 즐기고 그 다음에는 챙길 거 챙긴 다음에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우리가 계속해서 후보군을 미리미리 탐색해 놔야 된다는 거. 앞으로 업황이 뭐 소재라고 해도 양극재 전해 뭐 분리막 뭐 음극재, 양극재, 알박, 4680 배터리 뭐 등등등 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는 어디에 투자라고 어느 비중을 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나중에 쉽게 잡힐 수 있으니까 급하게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켜보다가 바이오 하면서 차익하면 다시 바이오로 계속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할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업종의 분배를 잘 할 준비를 하자.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세청에서는 내년 금투세 시행이 현재로선 쉽지 않다. 무엇보다 현재 기존 아니었던 원천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죠. 일단 수익을 보면은 세금부터 뗀다. 이 제도에서 확정 징수 아니야 1년 내내 수익률이 얼마큼 찍힌 거 보고 확정 징수 방식으로 바꿔야 돼. 이거를 개선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엔 시스템 자체로 무리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구세청장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현재 안을 가지고 뭐 보완 시행 아니면 그냥 그대로 시행은 절대 힘든 일이고 유예 아니면은 폐지가 할 텐데 그거를 정리 안 해주니까 우리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거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입장에서 진짜 미치고 팔딱질 노릇이라는 거. 그리고 LG 엔솔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나오죠. 뭐 벤츠에도 수주를 했고 테슬라에도 수주를 했고 이번에는 포드의 수주까지 진짜 엄청난 재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우려감 또 정책적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LG 엔솔이 부러지지 않고 시세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로도 2000년 업황이 진짜 좋아지고 있구나. 그럼 조금만 어떤 중간선거라든가 이런 리스크만 좀 회피해 간다면 2000년지가 진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2000년지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봐야 된다. 요 정도 얘기해보고 아직은 바이오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집중하는 거 강조드리겠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외국인은 매도하는 모습 이렇게 있죠.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 개인 투자자가 사주는 모습.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외국인이 집어 던지는데 받아줄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그냥 개인이 이렇게 받아냈다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 세력들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늘 5천억 이상의 매도세를 유도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장을 도저히 올릴 수 없게끔 만들었고, 과연 이 정도로 찍어 누른 게 오늘 하루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엄청난 매수세로 대응한다기보단 조금 조심하면서 좋은 시그널이 시장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수익 본 거 있으면 한 템포 쉬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고요. 상승 종목이 오늘 800개밖에 없었고 하락 종목은 1700개 가량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웬만하면은 뭐 시장 시세가 진짜 안 좋았다 이런 거 좀 티가 나는 거고요. 매크로 지표는 별다른 거 없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많이 빠졌고, 미국의 달러 지수 10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여전히 아메리카 퍼스트 원, 미국은 파라다이스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미국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유가가 하락을 했고,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9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아직은 뭐 시장이 어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꺾인다거나, 혹은 증시에서 자금이 유출된다거나, 미국 시장이 부러진다거나 이런 시그널로 보기 힘들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시장만 조금 힘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불안 요소로는 파랑 시그널 요런 거 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요런 거 떠 있으면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뭐 그냥 넘어갔는데, 파란 시그널 나면 기어이 한번 찍혀 눌리고요. 파란 시그널 나오니까 눌리죠. 파란 시그널 나오면 이런 거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우리가 견제되는 부분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파랑 시그널 나오니까 그냥 쭉 밀리고, 파랑 시그널 나오니까 쭉 밀리고, 여기서도 파랑 시그널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파란 시그널은 추가 하락을 예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서의 추가 하락이 약간 불가피한 게 아닐까? 라는 한편의 의심도 지금 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종합지수에 대해서도 추가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 노출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남은 시간 10월달 쿤투세 해결된다는 소식 들리기 전에는 견제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도 정리해봐 드릴게요. 개별 종목적으로는 뭐 별다른 거 없었고, 바이오도 오늘은 많이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와중에 SK바이오팜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가 윗꼬리 한번 달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시장 따라 눌린 거라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딱히 뭐 우려감 가지고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은 특이사항 없었고, 비만 치료제가 오늘 강세를 보였다, 이 정도입니다. 플랫폼 바이오도 이 정도면 뭐 그냥 숨고르게 했다.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이격도 수렴을 하자, 이 기회에 종합지수도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드려보는 거고, 아까 비만 치료제 얘기해봤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노랑 시그널이 노출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수급이 짱짱하고 거래량이 동반했기 때문에 요거는 오늘 뭐 판단을 해서 내일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어쨌든 대장주의 역할, 가장 뜨거운 비만 치료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어제 강세 보인 거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 정도 나왔고, 다른 종목들 보면 인벤치일에 그래도 강세 보이고 있죠. 그리고 나이백은 오늘 흔들기가 엄청났습니다. 또 분봉상 보더라도 와 엄청나죠. 올랐다가 눌리고 올리다가 눌리고 막 엄청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거 나중에 어떻게 수급을 받을지, 이런 흔들기가 진짜 매집인지 아니면 땡겨 올릴지 그건 모르겠으나, 제가 보는 건 그래도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버티면서 마지막까지 땡긴 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가 많다, 이렇게 얘기 드려보겠고, 보령 같은 경우도 오늘 윗골이 닳지만 랠리를 만들고 있고, 일단 실적이 찍힙니다. 숫자가 찍히는데 시총 대비하면은 여전히 더 갈 모멘텀이 있고, 한국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약물 하나가 비만 당뇨 치료제 효과가 있다, 신부전증 치료제인데 페노코린이란 게 비만 당뇨에 효과가 좋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쭉 땡겨 올렸거든요. 일단 이런 어떤 찌라시성, 뉴스성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내일 당장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고, 뭐 블루엠텍이나 나노엠텍 윗꼬리 달고 눌렸지만 얘네도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비만 치료제가 너무 센 섹터로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어쨌든 폐질환 치료제라던가 아니면 플랫폼 바이오, 요런 섹터들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세 가지 바이오 세부 섹터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윗골이 달았다고 아니면 조금 뭐 오늘 하루에 어쩐다 저쩐다 2, 3일에 어쩐다 저쩐다 라기보다는 기업의 내용들의 특성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시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차전지라고 하면 오늘 수급이 여간 좋지 않았고, 뭐 오늘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로 우리가 시그널을 엿볼 수 있거든요.
일단 노랑보라 시그널 나오면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00이선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쭉쭉 누리다가 오늘 반등 정도는 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반등했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등했지 아니면 지지받을지. 그래서 최소한 지지받는 거는 확인하고 그 다음 대응에도 충분할 시간이 있다. 그리고 LG 엔솔이 또 상징적이죠. LG 엔솔도 전혀 부러지는 모습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대장급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땡겨 올릴 때 또 시원하게 땡겨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삼성 밴더, 뭐 HP, SP 이런 종목들, 이오테크니스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삼성전자가 뭐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오늘 간략하게 차트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파란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당장 공격적인 대응은 조심하셔야 될 것이다. 저희 베타제 VIP 분들의 멘트입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고 그냥 다른 거 아니고 수익 났다 뭐 한다 이런 거 자랑하기보다는 뭐 이래저래 그냥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편하게 하시라고 항상 체크해 드리니까 이런 마음을 알아주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후기 관련해서 한번 캡처해봐서 올려봐 드렸어요. 나중에 정지해놓고 어떤 뉘앙스로 제가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콘텐츠는 아마도 라이브에서 많이 다룰 겁니다.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3번의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요.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콘텐츠는 앞으로 뭐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뭐 비만 치유 특집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2002 특집이라거나 종목 이슈에 대한 콘텐츠를 다뤄볼 예정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봐 주셔서 라이브 다음 주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